자, 주무시면 안 돼요. 해볼게요. 여기는 무형자산은 말 문제 위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방금 아저씨 한 분 오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무형자산의 의. 여기서 몇 문제 풀어볼게요. 특히 무형자산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뭐 무형자산의 종류로 알맞은 것을 뭐 기억, 니은, 디마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형자산은 여러분 특히 종류 그 개정 과목 좀 외워주셔야 돼요. 하나씩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무형자산은 비유동 자산에 속하니까 여기 우리가 사용할 목적은 맞는데 유형과 무형의 차이는 형태가 있냐, 형태가 없냐 그 차이. 그래서 물리적 형체가 없죠. 무형의 자산이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외워주실 게 요 1번하고 2번이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될 좀 특별한 특성이에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하시다 보면 말이 진짜 어렵죠. 말이요. 왜 말이 어렵냐면 그게 회계 기준이 여러분들 외국에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 우리나라 말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뭐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상한 용어 막 나오고 막 수익적 지출 이상한 용어 나오고 영어 다 직역한 거예요, 직역. 알죠? 자,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식별 가능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영어를 직역을 했더니 식별 가능이란 용어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들 왠지 이 용어만 보면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뜻 같잖아요. 식별 가능. 무형자산은 무형 보이지도 않는데 식별 가능해야 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안으로 식별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남들이 막 예를 들어서 저작권 있잖아요. 저작권 우리 저작권이 있다는 거 알죠?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작권이나 아니면 특허권이나 이런 걸 몰라 어렸을 때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특허권을 사고 판대요. 미친놈이죠.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 저 미친놈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거 판대. 근데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데 특허권 거래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든. 알죠? 그걸 식별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암기하시라는 얘기죠. 잘 열심히 이렇게 돌아왔지만 결론 암기. 자, 그리고 무형자산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맞죠? 뭐냐면 특허권 여러분 나만 사용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사용하면 그 침해죠. 맞죠? 그래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도 여기 3번 특히 우리가 자산은 나중에 뭔가 나한테 효용성을 안겨주죠. 그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이것도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암기할 것. 무형자산의 종류. 자, 영업권인데요. 영업권은 일단 일상생활로 설명하고 그 다음 회계로 설명할게요. 자, 영업권은 여러분들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문제예요. 영어권은 얘밖에 안 내거든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알죠? 말 문제는 얘밖에 안 내기 때문에 우리가 말 문제를 대비하려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을 보셨어요. 나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저를 살려낼게요.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거울을 봤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이제 기분이 보셨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미치겠다. 그걸 미친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 이렇게 받아들이고. 표정이 지랄하고, 이 표정이 있어요. 표정인데. 뭐예요, 여러분들? 매력을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 또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죠? 매력이라는 건 누가 평가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에요. 남들이 평가하는 게 객관적이죠. 맞죠? 그래서 일단 말 문제 풀이. 여기 외부에서 구입한 영어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즉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준 매력.
아시죠? 얘만 인정하고요. 내부 창출. 내부 창출이 뭐야? 나 혼자서 막 나를 매력적인 창출 내는 거야. 막. 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맞죠?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일단 말 문제 대비고요. 말 문제만 나오니까. 회계에서 영업권은 뭐냐면 합병에서 주로 많이 써요. 합병. 합병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잡아먹는 걸 합병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합병에서 영업권은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A라는 기업을 합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합병을 할 때는요, 대가를 주고 잡아먹어요. 우리가 실제로 뭐 사파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맞죠? 막 힘센 동물이 그냥 힘 약한 동물한테 그냥 앙 하고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장부에는 가치가 얼마냐면 한 80억 한대 80억. 80억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얼마 주고 합병했냐면 200억 주고 합병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80억짜리인데 200억 주고 샀으니까 120억을 더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합병하는 회사에 특별한 반도체 장비 그 회사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 회사밖에 특별한 그 반도체 장비를 못 만든대요. 그 회사밖에. 다른 회사 못 만드는데 세계에서 다른 나라 범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지? 거기에 이제 노사 관계가 되게 친밀하대요. 친밀하고 막 여러 가지 종업원들이 숙련된 기술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장부에서는 그 기계의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숙련된 종업원의 기술이 장부상에 안 잡혀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장부상에 종업원의 숙련된 기술이 개정 과목이 없어요. 맞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매력을 고려하다 보니까 매력을 120억어치를 더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120억을 그냥 더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삼성전자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니까 내가 더 준 120억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해 이 회사를 합병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합병하는 거죠. 뭐 기업이 무슨 기부천사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 우리 내가 준 돈보다 더 뭐라고 하죠? 그런 말. 뽕 뽑아 먹는다라고 하죠. 맞죠? 뽕 뽑아 먹는다 이런 말 쓰지 않나요? 맞죠? 뽕 뽑아 먹으려고 합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여러분들이 영업권이라고 개정 과목이 나오면 우리 회사가 매력적인 회사를 그 돈을 주고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그 뜻입니다. 꼭 돈 주고 사야 돼요. 매력적인 회사를. 근데 내부 창출 영업권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영업권 120억을 잡았는데 어떤 회사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서 우리 회사는 한 120억 정도 매력적인 것 같아. 지가 지 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에 여러분들 브랜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내부 창출 영업권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말문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산업재산권. 얘는 개정 과목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종류가 개정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산업재산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권리를 나 혼자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특허권 있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는 침범 못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상표권. 그럼 상표권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학원 있잖아요. 우리 학원의 이름을 다른 그 뭐 부산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학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원장님한테 그 이름을 빌려 달래요. 대신 대가는 주겠대. 그럼 원장님은 상표권, 마스터 회계학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표권, 이름을 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표권을 빌려줬다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은 좀 특허권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특허권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한 거 우리가 뭐 실용신앙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권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의장권이라고 불러요. 그 생각하시면 의장대 그 아닙니다.
그 군인의 그 군대에서 여러분들 군악기 그 악기 그 의장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혹시 방금 하고 혼자 개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코카콜라 있죠,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보시면 이게 병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나요? 가운데가 이렇게? 맞죠? 그게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었어요. 뭐냐면 그 코카콜라를 창업하시는 분이 아내분하고 데이트하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옛날에 데이트하실 때 아내분의 허리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쪽 허리를 이렇게. 좀 과장해서 보긴 했겠지. 허리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냥 이게 보고 이렇게 만들었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시죠? 허리를 빗대서 아셨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가늘다라는 거죠. 가늘다. 우리 마누라가 원래 이랬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니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카콜라가 그 디자인을 여러분들 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허리 이렇게 실제 돈 내고 빌려줘요. 아시죠? 그런 권리를. 그래서 사이다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 많죠. 그거 다 코카콜라한테 빌려간 거예요. 특허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소프트웨어는요. 내가 이제 컴퓨터 관련 문서라든지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요. 사면 분명히 그냥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효익이에요. 꼭 돈으로만 효익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편안함이나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효익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관련 문서 같은 걸 살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 실제 잡아요. 이런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벌써부터 지루하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무형자산 원래 그렇거든요. 아까 보셨겠지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임차 권리금하고 임차 보증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알죠? 여기 임차 권리금 설명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상가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예,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선 상가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 인계동 사거리 있죠? 거기에 꽃집 혹시 보셨어요? 꽃집? 못 보셨구나. 거기 꽃집이 되게 여러분들 장사가 잘 됐어. 엄청나게. 왜냐면 인계동 주로 사람들이 왜 와요? 술 마시러. 그렇죠. 정답. 어떻게 하셨대? 어떻게 하셨대? 인계동 술 마시러 오죠. 맞죠? 인계동이 제가 좀 다녀본 바로 네, 음식값도 비싸고 좀 먹을 게 별로 없어. 솔직히 이제 술 마시러 오죠, 일반적으로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술 마시러 와요? 그냥 정말 술만 마시러 와요? 그렇죠. 이성을 찾아 어슬렁걸. 그렇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누구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뭐 삼키스기의 표범을 죄송해요. 이성을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주로 어떻게 고백하면 꽃집에서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전 안 해봤어.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는 거니까 거기가 되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거기 딱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마치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 여기 터 되게 좋다. 저쪽 가자. 그냥 저기 터가 좋다라는 거이고 야 저기 그냥 가까운 데 가자. 저기 전망도 되게 이쁘다. 해가지고 딱 보이는 데 가는 데 있죠. 맞죠? 또 그런 보이지 않는 턱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딱 되게 터가 좋은 1층을 임차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임차인이 저예요. 전데 제가 이제 어떤 사유로 그 1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1층을 내놓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터가 좋은 1층을 다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기존의 임차인한테 대가를 주는 거 임차 권리금이라 불러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람이 안 주지. 그 사람이 안 주지. 새로운 임차인이 그걸 줘야 걔한테 그래요. 그럼 본인한테 넘길게 그러지. 맞죠? 응? 진짜? 아니에요. 이거 실제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아니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한테 임차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 없어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먹고. 아시죠? 자, 그래서 요 임차 권리금도 그냥 영업권하고 비슷하죠. 매력이잖아요. 그 터의 매력. 맞죠? 여기는 내가 잡아먹고자 하는 회사의 매력이고 여기는 터의 매력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고 임차 권리금이 무형자산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무형자산은 프랜차이즈라고 실제로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촌이 여러분들 무 같은 거 제공할 왜 교촌 드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3만 원 그 당당히 뭐 모르세요? 당당 치킨 6,900원 해가지고 치킨 3만 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 많잖아요. 그래서 당당히 전 진짜 당당하다 그런 줄 알았어. 맞죠? 당일 조리 당일 판매라면서요. 유용한 정보 제공.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교촌치킨이 여러분들 교촌치킨이 이제 치킨 여러분 교촌치킨이 그 가맹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무도 제공하고 소스도 제공합니다. 맞죠? 그런 거 제공할 때 프랜차이즈라는 계정값을 잡아요. 무형자산. 자, 그다음에 뭐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 자, 외워주시고. 자, 그다음 개발비 이쪽은 제일 많이 나와요. 무형자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해볼게. 좀 참아요. 조금 남았어요. 한 10분 남았어요.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네,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지루한 동네라고 여기. 말로만 계속 씨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회사든 우리 회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아무리 낡은 업종이라도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철강업체다. 그럼 철강업체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염물질 배출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좀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낡은 업종이라도 항상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해당 활동과 관련한 연구하고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많이 하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연구하고 개발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이오나 제약 쪽입니다. 신약 같은 거 개발하면 완전 대박 나는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사례를 바이오 업체로 들게요. 알죠?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사례. 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많은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 약 개발하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아마 대부분 좀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을 거예요. 맞죠? 대부분 실패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죠. 맞죠?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거, 이런 데들 빼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가 터지면 관련된 여러분 코로나가 호흡기 질환이니까 관련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겠죠. 맞죠? 성분 같은 거에 대해서 그게 연구 단계예요. 연구하고 계시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연구.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혹시 보수주의 쓴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보수적이 뭐냐면 최소한 최대 이익을 낮추는 방법. 회사는 대부분 이익을 낮추려고 해요, 많이들. 그러니까 이익을 왜 낮추려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 심심해서?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 좀 이익이 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회사 이익이 미친 듯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겸손하죠, 되게. 맞죠? 여러분 되게 우리 뭐 할 때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런 말 쓰잖아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맞죠? 저 이런 거 딱 어떤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쟤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뭐가 그 차림이. 근데 알고 보니까 부자야. 뭐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잖아요. 저 너무 자본주의예요? 맞죠, 여러분들 뭔가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회사들의 이익을 발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뭐 이제 그 여러 사람들 기업이란다. 여러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데 불러 모아놓고요. 이익이 좀 최대한 낮게 잡아 일반적으로요. 신중하자, 최대한 신중하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익을 낮게 잡는 건 주로 비용을 좀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연구 단계는 초창기의 활동이고 대부분 실패하죠. 요 단계에서는요. 그죠?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0.000000001%라도 있죠. 그죠? 하지만 연구 단계는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전제를 깔아봐요, 그냥. 초창기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용으로 떱니다. 알죠? 그 계정 과목을 연구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 써요. 알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는 말 그대로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바이오 같은 걸 할 때는 임상이 1상부터 3상까지 있어요. 그냥 듣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3상까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알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는 임상 3상까지 다 통과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거기 그 전에 다 떨어져 나간 거고요. 알죠? 자, 그럼 화이자나 모더나는 만약에 임상 3상을 했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신을 여러분들 팔았겠지. 이해되세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그 임상 3상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얻으면 바로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이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을 때 잡는 계정 과목 우리가 개발비라고 해요. 조심하실 게 B자로 끝나는데 유일하게 비용이 아닌 애가 요 개발비입니다. 그렇죠? 개발비는 무형 자산에 속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이 갖고 왔어요.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조상님들 그 알죠? 암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근데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빼고 뭐 화이좌나 그냥 화이자가 아니라 다른 애라는 거예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니라 모남이라든지 좀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튼 걔네들 뺀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이랬겠죠. 그럼 개발 단계에서 그냥 비용 쓴 거잖아요, 그냥. 맞죠? 뭔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코로나 그 백신으로 인해서. 맞죠? 그럼 걔네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 그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경상개발비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경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경상이 늘상이라는데 늘상 계속 반복적인 거 우리가 경상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쓴 진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경상개발비. 암기하시라는 결론 암기라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개발비. 알죠? 개발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안 보여. 어두워. 그럴 때는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시험에 이거 많이 냈어요. 보시면 여기 참고 여기에요. 여기. 자, 연구 단계하고요.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뭐냐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여러분들 임상 1상 가기 전에 동물한테 투여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투여하면 일단 사람한테 투여하면 바로 투여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우스나 그래서 영어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우스나 레빗한테 맞나? 토끼한테 투입하나? 돼지 피그요. 죄송합니다. 토끼한테 왜 투입해? 걔네들한테 여러분들 투입하는 걸 전임상이라 해요. 전임상. 아시죠? 그러니까 연구 단계도 아니고 즉 초창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도 아닌 애매한 단계 있겠죠. 뭐 일상이나 이런 상. 그러면 이때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연구 단계로 봐요. 요걸 시험의 개발 단계로 본다라고 장난을 좀 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보수주의가 깔려져 있어요. 여기도. 뭐냐면 여러분들 연구 단계에는 무조건 비용으로 보니까 이익이 낮아지죠. 무조건. 근데 개발 단계는 비용으로도 처리하지만 자산 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산이 올라가면 이익이 같이 올라가죠. 자산하고 이익이 비례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발 단계로 하면 자산으로 잡히고 이익이 올라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이익을 낮추는 연구 단계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도 보수지 한번 또 들어오는 거예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교재에 있는 문제.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에어컨이요? 여기 있다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342페이지 342페이지 교재 342. 네,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 아까 풀었던 문제 바로 아래네요. 자, 5번 보죠. 자, 다음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 말도 번지르르하게는 하는데,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가 없대요.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답이죠, 여러분들? 여기 연구 단계로 본다면서요. 구분할 수 없으면. 조금 외워주세요. 답이 1번이고요. 네, 동그라미 2번.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연구 단계 비용이다 그 뜻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하면. 맞는 표현. 자, 동그라미 3번은 곧 할 건데, 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곧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자, 무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으로서 보이시죠? 식별 가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끔씩 해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실기는 잘 안 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는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개발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 있잖아요. 이걸 묶어서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도 해요. 원래는 연구 단계에서의 비용은 연구비고요.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은 경상 개발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연구를 하면서 개발도 같이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합치기도 해요.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실기 같은 거 하시거나 그럴 때 경상연구 개발비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연구 경상 개발비 좀 발음이 웃겨서 그래. 연구 경상 개발 경상 연구 개발 이렇게 좀 있어 보이거든. 그죠? 아셨죠? 혹시 넘어갑니다. 요거 하고 쉴게요. 계정 과목 밑줄 치고. 자, 우리 아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었죠. 그럼 우리가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면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아셨죠? 대신에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표현 쓰지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둘은 어차피 본질은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은 대략 할게요. 여러분들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들은 사용하다 보면 낡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근데 무형자산이 낡아지는 거 눈에 보이세요? 그런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라는 말이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쓰면 depreciation, 좀 있어 보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depreciation이 그 감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너 알고 있니? 저도 이거를 그냥 공부하다가 어떤 강사님이 알려줘서 외우고 있어요. 있어 보이려고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 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은 감가를 못 붙이죠. 까지는 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낡아지는 게. 예. 근데 상각 어차피 둘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말 문제 조심하실 게 여기. 자, 우리가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원칙적으로 0입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이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끝나면 살 사람이 잘 없어요. 안 보이는데. 특허권 만료 돼봐요. 거의 안 사는데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약이 특허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특허가 만료되면 싸게 사가지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제약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복제약.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적으로 0이지 무조건 0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무형자산 실기가 나왔는데 잔존가치를 안 주면 그냥 0이다라고 반드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안 주면 0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0이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유형자산은 이 5가지 방법 중 선택입니다. 회사가. 아시죠? 근데 무형자산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죠. 그냥 무형자산은 낡아지는 게 차량이야 초기에는 얘가 쌩쌩하게 달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좀 약간 고장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이 뭐 차량이나 기계 같은 거 정률도 많이 써요. 초기에는 얘가 쌩쌩하니까 초기 감가상각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랬다가 이제 얘가 마탱이가 가니까 감가상각을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형태가 보이죠? 근데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액법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은 초기에 여러분 많이 건물 사용하고 나중에는 건물이 안 살아요. 건물 여러분들 매년 똑같이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형태가 보여요. 맞죠? 근데 무형자산은 그런 합리적인 소비 형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가는 정액법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별도의 감가상각 방법이 없어도 정액법 쓰셔야 돼요. 아셨죠? 요 문구 때문에 그래요.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고 우리가 정액법을 예외적으로 무형자산 사용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무형자산은. 그래서 별도 연구가 없으면 정액법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여기 보이시죠? 아까 그 문구. 아까 그 문구. 그리고 더러운 문구 하나 풀게요. 자, 우리가 아까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있었죠. 맞죠? 그래서 20년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사항입니다. 대신에 왜 법령이나 계약에서는 정하면 20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제외라는 건 20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A에서 정하면. 설명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저작권 세속되는 거 아세요? 세속은 좀 그렇고. 만약에 그 어떤 저작권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뭐 아내분이나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걸 또 이어받아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 말은 우리가 저작권이 20년 넘어가겠죠. 일반적으로. 맞죠? 20년 넘어가고요. 또는 만약에 우리 학원이 뭐 특허권을 가지고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원에서 AI 교육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제 한 거예요. 그 특허를 만약에 했대 우리 학원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회사가 그 AI 기술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40년 동안 대가 드릴게요. 그럼 내용 연수가 40년인 거잖아요. 우리 학원 입장에 특허권의 내용 연수가 40년 동안 대가를 수령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20년 초과하냐면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법에 보장돼 있죠.
그죠? 또는 상대방하고 계약을 20년 넘게 하면 20년 넘게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예. 자, 두 번, 좀만 참으시면 돼요. 저기 마지막. 자,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이걸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잘 내요. 뭐냐면, 여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있죠. 우리 회사가요. 기계장치를요. 3월 달에 샀대요. 3월 달에 취득한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3, 4월 달이 주로 봄이잖아요. 뭐 지금은 코로나 터져가지고 주로 이제 황사가 좀 안 오죠? 맞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걸로 코로나가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그래도 황사가 좀 덜해진 건 있다. 막 이런 표 쓰잖아요. 아니 말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봄에 황사가 많은 미세먼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세먼지나 이런 먼지들이 많으면 기계들이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특히 기계들 중에 여러분 민감한 애들 진짜 많거든요. 먼지 한번 끼면.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3월 달에 샀는데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5월 달부터 가동을 한 거예요. 기계장치를. 3, 4월 달은 쉬고. 아예 사용도 안 하고요. 아셨죠? 그럼 여기 문구를 보죠. 여기 문구를 보시면 3월 달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5월 달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월 달부터 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하지 취득한 시점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똑같아. 저 대부분 똑같은데 제가 지금 든 사례가 정말 예외적인 사례인 거예요. 되세요? 그럼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 실제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디냐면 310페이지. 자, 교재 310페이지. 310. 그런 건 아니고.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내부적으로 창출하여 개상한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영어권 매력이라고 했죠. 내부 창출이 매력을 나 혼자서 나 이쁨.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영어권은 얘만 냅니다. 외워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무형자산은 생각할 때 잔존가치가 원칙적으로 0인 것으로 한대요. 맞지? 아까 원칙 0. 네, 동그라미 3번. 자,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대요. 맞죠? 장기간 비유동이니까. 그리고 사용할 목적 맞죠? 물리적 형체 없잖아요, 무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시작한다. 얘 때문에 그래요. 요거잖아요. 이거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더럽죠,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세무 2급에서 잘 내거든요, 여러분들. 회계 1급도 많이 내지만.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계정 과목 밑줄 치고 여러분들 쉬죠. 계정 과목 유의물 좀 꺼내주세요. 자, 계정 과목 정리 유의물. 맞아요, 그거. 계정 과목 정리라고 돼 있는 거.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자, 계정 과목 정리 요인물에서요. 몇 페이지 가시냐면 3페이지. 자, 3페이지 맨 위에 그 반가로 3번 무형자산이 보이세요? 반가로 3번 무형자산.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개발비 있죠? 개발비. 자, 개발비는요. 거기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까지 밑주시고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 밑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출액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종합하면 개발과 관련돼서 자산 처리하는 계정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소프트웨어 있죠? 자,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끝에 구입 금액에 밑줄 치시고, 그냥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6페이지 6페이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게 미리 할게요. 어디냐면 그 가로 2번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혹시 동그라미 8번 수도광열비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실 게, 자,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아마 다 수도광열비일 거예요, 회계 2급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애들 있죠. 공공요금 있잖아요. 그 공공요금을 본사는 다 수도광열비라고 잡아요. 그래서 거기 밑줄 좀 본사 밑줄, 수도광열비 본사 밑줄.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여기까지 밑주시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수도, 전기, 난방비 안 가려요. 다 수도광열비 씁니다. 왜냐하면 본사는 공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공장은 더럽게 많이, 더럽게는 좀 표현이 그렇다. 공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죠, 얘네들을요. 그래서 조심, 자, 가로 안에, 자, 밑줄.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 밑주시고. 외우셔야 돼요. 공장의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안 해요. 전력비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가스, 수도, 난방요금 밑줄 치시고, 가스, 수도, 난방요금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스, 수도료의 밑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전력비, 나머지는 가스, 수도 이렇게 계정과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꼭 잘 외우시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12번 통신비 보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이라고 하면 전화나 인터넷이죠. 그죠? 근데 아주 가끔요, 우편요금도 통신비 써요. 그래서 거기, 자, 전화요금 밑줄, 통신비에 12번. 그 다음에 인터넷 요금 밑줄, 그 다음에 우편요금 밑줄 치시고. 아셨죠?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4번 도서인쇄비. 자, 얘는요, 어디 있냐면은요, 거기 중간에 신문, 잡지, 구독료 밑주시고. 아시죠? 신문이나 잡지 구독해도 도서인쇄비 씁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입대금 밑주시고. 책 샀다라고 하면 도서인쇄비 씁니다. 그다음에 명함 제작비 밑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비 밑주시고. 이게 인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7번 세금과 공과 있죠?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줄 끝에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회비 보이세요? 밑줄입니다.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회비. 자, 여기 먼저 설명 좀 할게요. 들어보시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져 있냐? 그거 버리셔도 돼요. 기획재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럼 그 단체가 유지가 되려면 회비를 걷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가 공과금 하면 수도요금 같은 거 떠올리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요. 그죠? 근데 회계하고 세법은 공과금이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 있죠. 그걸 회계나 세법은 공과금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세금과 공과의 공과금의 공과거든요. 공과금의 공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과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에 가입하고 내는 회비가 공과금이래.
일상생활로 따지면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회비 내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는 거죠. 여러분들 말고요. 선생님 저는 회비를 안 내봤거든요. 그래서 잘렸어요. 잘리잖아요 일단. 아셨죠? 그래서 단체가 유지가 되려면 일반 회비 매달 내야죠. 그거 세금과 공과로 잡습니다. 개정 과목. 암기해 주셔야 돼.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알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1번 연구비. 자, 연구비는 끝에 밑줄이죠?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밑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2번 경상개발비. 자, 경상개발비 첫 번째 줄 중간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밑이고. 자, 개발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 23번 교육훈련비 밑줄 쳐져 있어요? 없죠, 없죠. 자, 23번 교육훈련비는요, 끝에 밑줄. 예, 교육과 훈련의 두 번째 줄에. 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업원 교육했다라고 하면 교육훈련비 씁니다, 여러분들. 네, 마지막 25번 무형자산 상각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밑줄 좀. 자, 무형자산의 당해연도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에 밑줄 쳐주시고. 되셨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마지막 교시는 9시 10분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죠.